현재 시각 9시 38분 지나고 있습니다. 일발장전 마지막 마무리는 이분과 함께 해야 되겠네요. 탐방노트 시간이고요.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이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가봅시다. 네. 어떤 기업 탐방 리포트부터 볼까요? 일단은 뭐 반도체 요즘 핫하니까. 뜨겁죠, 반도체. 네, 넥스틴. 넥스틴. 네, 뭐 일단 반도체 미세 패턴 이제 검사 장비 이제 오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사실 예산은 이제 SK 하이닉스 이제 비중이 한 50% 이제 정도가 되고, 일단은 뭐 중국 쪽 고객사들 뭐 SMIC나 YMTC 와 같은 이제 공급 물량들을 작년부터 이제 꾸준하게 일단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이번 주에 뭐 마이크론 뭐 이슈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은 향후에 좀 중국 쪽에 대한 이제 반도체 수혜로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뭐 최근에 좀 빠지긴 하긴 합니다만은 이 분위기가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최근에 뭐 후공정 업체들 좀 많이 올라가고는 있는데 이게 반도체 미세 패턴 검사 장비 이런 시장 점유율이 90%가 일단 미국의 반도체 장비 회사 세계 1위 회사 이제 클라 이제 KL이 있는데 중국에서 철수를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오더 물량들은 하긴 하겠지만은 이제 앞으로에 대해서 중국 쪽에 물량을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럼 그 시장을 넥스틴이 한 3%에서 5%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경쟁사를 해봐야 뭐 일본의 뭐 히타치 정도가 있기는 한데 결국에는 중국 시장을 이제 만약에 넥스틴이 얼마만큼 가져갈지 여부가 제가 봤을 때 향후에 좀 밸류에이션 자체가 한 단계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원래 이게 작년에 넥스틴이 조금 크게 주목을 받았던 게 이제 인텔과의 협업이 있었습니다. 3D 검사 장비를 이제 계속 진행 중에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인텔은 이제 한 단계 물러났고 SK 하이닉스가 우리의 최대 이제 고객사다 보니까 SK 하이닉스가 그럼 우리랑 같이 하자라고 얘기해서 이제 3D 검사 장비를 이제 아이리스라고 해서 아마 올해 하반기나 내년쯤에 이제 그 새로운 장비를 양산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직 이제 클라도 아직까지 개발을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이제 새로운 이제 반도체 빅사이클이 슈퍼사이클이 진입을 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이 기계 장비로 인해 가지고 이제 향후에 넥스틴이 크게 좀 매출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뭐 미국과 중국 뭐 시끄럽긴 하지만은 넥스틴이 이런 틈새 시장을 통해 가지고 조금 빠르게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장비 유사한 업태를 가진 기업인 기가비스가 신규 상장했죠. 네. 기가비스는 현재 신규 상장 이후에 7%,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는 일각에서는 뭐 따상까지도 기대를 했던 것 같은데 따상 아직 종가는 끝나진 않았으니까. 하여튼 요 기가비스의 시세가 넥스틴, 뭐 또 고영, 그다음에 파크 시스템 좀 뭐 유관하게 비슷하게 광학 장비, 뭐 원자 현미경, 하여튼 뭐 3D 그 입체 검사잖아요. 눈으로 잘 안 보이고 배선이 잘 붙어 있느냐 뭐 이런 것들. 장비를 저도 뜯어보지는 않았어. 저도 한번 그래서 동탄, 화성, 평택으로 한번 휴가 내고 몰아서 한번 탐방 가볼까 생각해요. 잘 안 보여줘요.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기밀사항이라 그래서 뭐 잘 안 보여주고. 하여튼 그래요. 뭐 장비를 분이 탐방 가봐야 뭐 겉에서 이렇게 보고 데리고 다니는 대로 따라가 다녀야 되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옛날에 선익 시스템을 가서 이제 장비, 증착 장비잖아요. 네, OLED. 증착 장비가 사실 캐논 도끼를 얘기하는데 캐논 도끼에 그 프로세서 증착이 있고 이 물류 증착이 있어요. 배송해놓고 다 증착 챔버 안에다 돌리는데 선익은 저게 물류 증착 같은데 프로세서 증착은 거의 캐논 도끼가 다 하고 막 그래갖고 좀 보려고 막 이랬더니 안 보여주더라고요. 하여튼 탐방 그래도 가녀오셨던 넥스틴 들어갔고 두 번째 기업 토박스 코리아. 토박스 코리아. 네, 이게 흔히 이제 유아용 신발이나 일단은 이제 의류 쪽으로 이제 하고 있고 대부분의 이제 지금 현재 뭐 아이를 키우고 계시는 이제 뭐 부모님들은 아마 많은 브랜드를 알고 계실 건데 전 세계에 있는 30개 이제 브랜드를 이제 뭐 토박스 코리아가 가지고 와서 뭐 독점 계약을 해가지고 흔히 뭐 백화점, 아울렛, 우리가 흔히 ABC 마트나 이제 폴더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스토어에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대부분 다 이제 토박스 코리아가 독점 계약을 해가지고 유통을 하고 있는 좀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뭐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크록스나 아니면 멜리니 그리고 힐라 이제 이탈리아에 있는 이제 유아용 쪽에 있는 힐라 제품도 대부분 다 이제 터벅스 코리아에서 가지고 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뭐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이제 저출산 뭐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회사는 이제 대부분 꾸준하게 이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을 하고 있다는 이유가 저출산인데 어떻게 되냐 이게 흔히 이제 용어가 있는데 템포캣이라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골드 키즈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제 템포캣은 심지어 뭐 가족이나 아니면 친척이나 워낙 이제 아이가 적다 보니까 한 아이에게 집중적으로 10명 이상이 지갑을 연다라는 의미로 이제 템포캣이라 하고 있고 비유하는 말로. 예. 결국에서는 한때 소황제라고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아이에게 엄청 명품도 많이 쓰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한 20% 영업이익 쪽으로 20% 이상이 계속 성장을 이제 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물론 이제 유아용 업체들이 뭐 굉장히 아가방 컴퍼니나 뭐 메디앙스나 뭐 이런 회사들이 여러 개가 있긴 하지만은 결국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쪽 시장을 이제 스타일 노리타라는 회사를 이제 뭐 지분 투자를 했고 그리고 최근에 화장품 쪽도 제가 꾸준하게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는 측면에서 성장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는데 물론 이제 결국에는 이것도 하나의 우리나라 지금 현재 정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출산 관련해서 꾸준하게 지금 어제도 새로운 뉴스가 나왔는데 싱가포르식 관련된 뭐 돌보미도 얘기가 지금 외국인 돌보미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정책적으로는 돌보미를 수입하는 거죠. 예, 그런 부분도 하나씩 이제 개선되거나 뭐 지원되는 부분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런 명품 브랜드 이제 유아이용 관련된 장사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터벅스 코리아도 물론 시총은 작긴 합니다만은 네. 어느 정도 비중은 조금씩 들어가도 충분히 이제 오늘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좀 바닥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가총액이 440억, 네. 좀 작은 회사긴 합니다, 그죠? 맞습니다. 유관 업종으로는 네. 뭐 쌈쥐, 쌈지엔터, 예. 꿈비 맞습니다. 이렇게 되죠. 네. 예, 쌈지엔터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이게 중국 쪽 OTT가 이제 워낙 그쪽은 잘 돼 있고 뭐 텐센트 게임즈나 뭐 그리고 마이티 같은 이제 거기서 한 번에 이제 선점을 해버렸으니까 좀 네. 가능했던 것 같고 이 회사는 이제 싱가포르 쪽으로 해외 좀 진출을 좀 교두보를 좀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아니 중국 쪽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이제 하나 둘씩 해외도 좀 진출하고 있다는 점 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과거에는 이제 뭐 하나만 나 잘 키우자라는 표를 뭐 저희 때는 워낙 인구가 많아가지고 요즘은 하나 가지고 되겠냐라고 해서 저출산의 문제는 뭐 고민이 많죠. 네, 맞습니다. 목표가가 혹시 있나요? 일단 목표가는 6,000원이고요. 일단 신규 매수가는 사실 뭐 어제 조금 그 가격대 자체가 일단 저도 이제 좀 매수 가능한 가격대가 아닌가 싶어서 4,600원대면은 충분히 신규 매수가로서 좀 접근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점은 거래량이 너무 작아요. 네, 너무 작다. 그러니까 큰 비중은 아니더라도 네. 좀 짧게. 오늘 거래량 5,900주니까 어떡하라고요. 거래량이 이렇게 적어가지고 참. 이게 저도 이제 워낙 다른 섹터를 한 번씩 들여다 보려다 보니까 네. 한번 유아용 쪽은 제가 한 번도 언급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아이를 키우는 근데 결혼도 안 해가지고. 본인 결혼하는 거야 뭐. 본인 좀 네. 하여튼 뭐 열심히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자, 터벅스 코리아는 거래량이 좀 적고 네. 하는 거는 단점이라서 참고하시고. 세 번째 탐방 리포트. 이거는 이제 프리뷰. 이제 6월 12일 날 단방을 잡았고요. 이제 프리뷰. 6월 12일 날. 예, 단방을 이제 가기로 했어가지고 그 한번 언급하고 이제 추후에 가서도 이제 조금 공부를 더 해봐도 되지 않을까. 워낙 워낙 또 잘 나가고 있고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저는 이제 아이패밀 SC는 이제 계속 꾸준하게 계속 공부를 해왔었고 했었는데 아이패밀 SC. 아이패밀리 SC? 그 김태우 그 최시라 부부들 지난번에 한번 언급하셨던 예, 2번 정도 했습니다. 아이패밀리 SC. 이게 같은 색조 화장품인데 결국 일본 시장을 선점을 했고 이제 아이패밀은 주가는 이 정도 갔는데 근데 1위 업체가 클리오인데 조금은 이제 덜 주가가 지금 보는 기업은 뭐예요? 클리오입니다. 클리오. 네. 기업명을 얘기 안 해줘가지고 자막을 못 읽었겠지. 클리오 이제 클리오. 이게 성수동에 있는 이제 회사인데 결국에는 이제 6월 초에 이제 탐방을 가긴 할 건데 이제 한 번은 워낙 색조 화장품들이 워낙 요즘에 잘 나가고 있고 결국 1분기 실적에서도 우리가 흔히 대형 화장품 말고 색조 화장품만 주가가 좀 잘 갔습니다. 실적도 잘 나왔고
이게 흔히 리틴트 쪽으로 시장에서 좀 선점하고 있고 대부분 이게 올리브영이 작년에 뭐 성과금 얘기 많이 나오면서 결국 올리브영 장사가 잘 된 이유가 이런 색조 화장품 쪽에 매출이 굉장히 잘 나왔다는 점. 클리오가 이런 H&B 스토어 쪽에서 굉장히 선점을 많이 했다는 측면이고 뭐 클리오나 페리페라 그리고 구달가 같은 부분들이 실제로 90% 쪽에 대한 매출을 조금 진입을 이제 크게 하고 있는데 뭐 이번 1분기 콩쿠르도 마찬가지였지만은 뭐 일본이 생각보다 조절하긴 했습니다. 뭐 클리오 같은 경우가 일본 시장 비중이 한 20에서 25%고 아이패밀리가 40에서 50%였는데 이제 아이패밀리가 일본 쪽에서 더 많이 이제 차지했지만은 클리오는 북미 쪽 그리고 동남아 쪽에서 실적이 한 70에서 90%까지 성장을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럼 2분기에도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일단은 지금 화장품은 대형 화장품은 조금 부진하긴 하지만은 아마 CNS 인터내셔널이나 아이패밀리나 클리오 같은 경우는 아마 이번 리오프닝을 본격화하게 되면서 좀 더 커지는 좀 시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오늘 이제 프리뷰로는 언급을 하겠지만은 만약에 다녀오게 되면은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뭐 리틴트나 아이섀도우나 좀 관련된 뭐 제가 뭐 그걸 바를 수는 없고 이제 발라보실 수 있죠. 저희 팀에 있는 염정 차장님이랑 같이 가서 이제 우리 테스트를 염 차장님 예. 가끔 출연하시는. 예,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같이 한번 해보고 판단을 해보려고. 아니 본인 남자 바른다고 뭐 아이패밀리 SC를 지난주에 하셨잖아요. 네, 이것도 색조 화장품 로맨 쪽으로 해가지고 일본에서 큰 인기를. 어제 9% 오르고. 네, 어제 9% 올랐습니다. 오늘은 이제 보았던 사명을 물론 하는 건 이제 그 회사의 자율이지만 좀 쉽게 줬으면 좋겠는데. 네. 일단 아이패밀리 SC 무슨 뜻일까요? 원래 아이 웨딩 업체였습니다. 시작이. 아이 웨딩? 웨딩 사업 김태우 그건 알고 예, 그거를 이제 확장시켜가지고 네. 색조 화장품이 그 매출 90%고. 신부 화장, 신랑도 화장해요. 예. 네, 결혼해 보면 그렇게 다 해요. 네. 그래서 요즘 또 이제 그 날씨 얘기들 많이 하지만 자외선도 굉장히 따갑잖아요. 피부 미용도 있지만 피부 보호에 대한 기능성 화장품 네. 이런 쪽도 좀 그래봐야 자외선 차단해지는가? 클리오 올해 마무리. 예, 클리오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현재 목표가는 이제 3만 원을 보고 있고요. 네. 일단 결국에는 2분기 실적도 똑같 1분기보다 더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은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3만 원, 신규 매수가 22,200원. 결국에는 뭐 색조 화장품 자체가 다 같이 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동반해서 예. 또 비슷한 게 하나 있지 않나요? CNC 인터내셔널. 아, 그렇죠. CNC 인터내셔널. 네. 첫 글자는 생각이 나는데. 네. 그렇죠? 네. 거기는 탐방 계획이 아직 없으시고. 예, 일단은 아이패밀리를 받고 이제 클리어를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뭐 느낌이 딱 온다라는 게 있어가지고 네. 결국 2, 3분기 여기서 한 단계 더 갈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제가 체크를 해보고 싶었고 이거를 조금 아마 다다음 주쯤에 오케이. 6월 초쯤에 한번 다녀올 생각입니다. 1월 초쯤. 자, 리뷰 요청이 또 하나 들어왔는데 지난번에 하셨던 LS가 들어왔어요. 아, 그거 LS 혹시 네. 뭐 변화가 관련해서 있나? 물론 이제 그때 이상한 에너가 그때 잠시 네네. 얘기를 했어서 이제 뭐 그때 잠깐 얘기를 했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 최근에 자회사 LS 오늘 M&M 5% 오르고. 예, 강산 뭐 이슈도 계속 꾸준하게 일단 나왔던 것으로 보고 있고 이게 확실히 여의도에서 계속 꾸준하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에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결국에는 유럽이나 이제 그 관련해서 최근에 KT 서브마린이랑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KT 전선 이제 이런 전선에 대한 수요가 이제 북미 쪽이나 유럽 쪽에 계속 꾸준하게 나온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일단은 실적도 2분기도 계속 꾸준하게 이런 수주 물량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좀 중장기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어차피 탐방 리포트니까 네. 뭐 매크로 큰 경제도 중요하죠. 근데 개별 기업들 종목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일단은 센터 쪽에서. 제가 한 매주마다 이제 확실히 여의도에 이제 제가 이제 본사로 옮기다 보니까 이제 네. 많은 리서치 쪽 사람들이 이제 꾸준하게 일단 보고는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2차 전지 쪽 이제 베스트 NR 분과 이제 얘기를 좀 하긴 했었는데
이제 그동안에 조금 에코프로 BM이나 관련 종목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좀 빠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이제 그런 투심 자체에 대한 뭐 그런 부분은 있으나 어느 정도 이제는 조금 담아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역시 그분도 양극재 위주로 좀 보자 말씀을 좀 양극재. 예, 위주로 하셨던 것 같고 뭐 LFP 같은 경우는 물론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은 아직까지 중국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자율주행 레벨 4가 되게 되면 배터리에 대한 소비 효율이 30% 정도 삭감은 되게 된다 그러게 된다고 합니다. 결국은 LFP 시장에서 과연 우리나라가 중국을 이길 수는 LFP 시장에서 힘들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잘하고 있는 삼원계 이런 차라리 그 배터리에 좀 집중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좀 개인적인 의견을 조금 주셨기 때문에 좀 뭐 그런 편하게 좀 만난 자리에서 그런 대화 내용도 가끔 저도 이제 뭐 전달할 수 있으면은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NF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확실히 여기서는 LNF를 좀 좋아하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양극재. 예. 여기까지. 예, 알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이 탐방노트 오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